이 사법 리스크 가운데 하나죠.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일 검찰에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면서 검찰 소환 조사 자체를 거부했죠. 결국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제출한 서면 답변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런데 TV조선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서면 답변서에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소명하는 내용은 딱 한 문장밖에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피의자 방어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긴 한데 굉장히 불성실한 대답이다라는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다. 뭐 별달리 할 말이 없다. 내가 그래서 출석을 하더라도 이것밖에 없는데 서면으로 내서 이걸 가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일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보통의 피의자들이 이러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정치인으로서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보통 국민의 입장이겠고요. 네. 그리고 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행여나 이렇게 출석을 했는데 괜히 사람 붙잡아 놓고 막 이렇게 뭐 오랫동안 조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걸 우려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야당 정치인 시절에 한번 제가 이 사안 자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사기관에 가서 검찰에 가서 8시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문재인 대통령 그 일로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왜 검사가 저렇게 오래 잡아놓고 수사를 하냐 이렇게 오히려? 됐거든요. 오히려. 네.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뭐 밤샘 조사 이런 거 받은 적 있어요. 야당 총재 때. 그렇지만 오히려 그게 야당 정치인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때도 여러 건의 재판에 걸려 있지 않았습니까? 네. 수사를 받았죠. 근데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에 다 응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앞에서 기자들한테 인생지사 세옹지 마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지금은 응하지 않는가 했을 때 문재인 정부 때는 검경 수사에 응하고 출석을 하고 정권이 달라지니까 응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때 사실 이재명 대표가 현재까지 오게 된 중요한 계기도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들을 무죄로 털어내면서 결국에 일약 도약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게 된다면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 주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사법적으로 정면 승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더 크게 네. 사는 길이다 이 말씀을 좀 지금 야당에서는 수도 없이 야당 탄압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평론가님 말씀은 말로만 야당 탄압이라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검찰 조사를 한번 가서 받는 것만으로도 야당 탄압이라고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꼭 뭐 탄압이라고 주장할 네. 필요도 없이 조금 이제 어떤 오해를 받아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면으로 출석을 하는 것이 더 국민들의 보기에도 좀 의혹을 네. 불식시키는 길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했던 고 김문기 처장을 알지 못했다고 발언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지금 계속 짚어보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줄곧 주장하고는 있지만 김 전 처장과 과거에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찍은 사진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골프도 함께 쳤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었죠. 나 얼굴 너무 많이 타버렸어.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면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옥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조의를 표하는 연락 한 통 없고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일관되게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호주 네덜란드 트램을 같이 가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 김문기 처장을 아느냐는 질문에 모르는 사람이라 해놓고 검찰에 보낸 서면 답변서엔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을 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0박 11일의 장기 여행과 대장동 등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라던 사업의 주역을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권 후보와 당대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위기에 몰리면 다 모른다 하실 겁니까?
분리하면 이제 부인도 모른다고 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진까지는 공개됐던 바로 그 논란의 호주 출장. 그 출장 당시에 고 김문기 처장과 이재명 이 대표가 같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을 통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지만 지금 사진 그리고 동영상 뭐 이런 것까지 점점 공개가 되면서 그냥 단순히 몰랐다고 하기에는 조금 이제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서면 답변사의 답변문에 프로그램 그 진행자가 질문할 당시에는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국민들이 평가를 하시기에는 지금 저런 사진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공간에 수행을 하는 모습 그리고 또 같이 골프를 쳤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아, 몰랐겠어, 당연히 알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국민들이 많지만 이게 법적으로 가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허위 사실 공표라는 건 예를 들어서 그 백현동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공문과 발언이 배치되는 네. 이렇게 객관적으로 팩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기억이라는 건 본인의 기억은 아, 난 진짜로 뭐 그때 편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기억은 안 나는데라는 거. 근데 이게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했다라는 걸 입증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것보다는 어찌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는 정치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이 상황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네.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검찰에서 이걸 입증하겠다라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게 썩 어허.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개된 사진이나 동영상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냐를 이 바꾸는 데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법적인 판단에는 증거로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끼칠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신가요? 기억이라는 건 주관적이잖아요. 그렇군요. 기억이라는 건 주관적이니까 진짜 기억이 안 났던 건지 네, 기억이 나는데 몰랐다고 몰랐다고 하는 한 건지. 건지를 입증하는 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얘기를 나누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 자신을 향한 검경의 수사가 점점 더 조여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의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뭐 전쟁 아닙니까, 전쟁? 우리는 사실 전쟁할 생각이 없는데 고통받아서 정신병으로 평생을 보내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있고 총 맞고 고문당하고 또 탄압을 당해서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수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족들에 대한 수사도 점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